지금 한국 오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그쵸. 예,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하고도 연락이 되셨나요? 잘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왜냐면 저희 집은 이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는 동생을 또 통해서 그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영상 통화도 했고 또 다양하게 집 소식도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북한 사정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뭐 들으면은 그냥 뭐 다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또 국경 지역 쪽에 막 지뢰도 매설하고 탈북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막 전기 철조망 했네, 뭐 CCTV를 달았네. 탈북하긴 점점 힘들어지고. 힘들죠. 다 건강은 예, 하시죠? 예, 더 건강은 해요. 다행이다. 예, 예. 그럼 요즘 뭐 북한 소식, 왜냐면 너무 폐쇄돼 있으니까 응. 코로나가 없다 했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코로나가 많다고 코로나가 했다가 코로나가 우리 동네는 싹쓸이하고 갔대요. 제가 살던 동네는. 와.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치료를 아편 아시죠? 네. 양귀비 있어가지고 면역력 아편으로 생겨가지고 해요? 아편으로 해가지고 그 코로나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코로나가 나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항생제부터 해열제 역할을 하는 게 양귀비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맞았나 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섭네요. 무서워요. 좀 막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뭐 이런 소문도 들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대요, 고난행군 때보다. 그래도 고난행군 때는 그나마 단속을 덜 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북한이 이제 빈곤이다 보니까 그 고난행군 시기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모님도 고난의 행군과 지금 시기를 다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아, 진짜 고생하시네요.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또 5월이고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이런데 맞아요.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많이 나죠. 근데 뭐 많이 난다고 아이고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신경 끄고 살아요. 그게 내 인생에서 나를 제일 위안 삼고 사는 것 같아. 정말 인간은 잔인해. 그냥 씩씩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네. 부모님도 덜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모도 든든하죠.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부모가 살아있는 거랑 죽어있는 거는 달라요. 살아있으니까 든든해요. 살아 계시니까 든든해요. 근데 뵙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근데 돌아가셨으면은 너무 슬펐을 것 같아. 근데 살아 계시니까 든든해요. 우리 부모님은 살아 계시니까 이런 게 있어요. 허무하지가 않아. 그런 게 있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해요. 뭐 어차피 나도 뭐 대한민국에 와 있으니까 피차 부모님 얼굴 못 보는 거는 너랑 나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그럴까? 그렇게 이렇게, 힘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살아만 계시면 언젠가 언제든 통일되면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일은 뭐 물론 그거를 바라면은 너무 지쳐버리지만 통일은 내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언제 그래도 우리 죽기 전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저건 이 새끼 죽어도 또 누가 하나 올라앉을 것 같은데 주위에 올라앉는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꿀꿀이 같은 거. 북한에서 잘도 여자를 올려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왠지 김정은이가 자기 딸은 페이크인 것 같아요. 아들은 약간 어디다 숨겨놓고 후계자 공부시키고 딸은 저렇게 내내로 김여정처럼 활동시키고 이럴 것 같아. 난 진짜 종잡을 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진짜 저것들이 참 우문이야. 북한에서 나도 저렇게 우문인데. 내년이면 어느새 이제 한국 생활 10년 그렇죠. 차잖아요. 네네. 약간 10년 차를 기념하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10년 차에도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10년 차를 돌아봤을 때, 난 너무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라기보다는 그냥 내 라이프대로 긍정적으로 살아온 나한테 선물 하나 줄까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성희한테는 어떤 게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베나TV를 올려주세요. 10년 차면 선물 하나 정도 해도 괜찮지 되게 않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10년 차를 맞으면서
어디 해외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랑 맞는 해외가 어딜지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 제가 거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이왕 있는 거. 전자여권이에요. 아, 대박. 나보다 더 좋아. 전자여권에 딱 가가지고 호세 딱 뿌리면 저 비껴요. 여권 딱 되면 삑 하고 그냥 딱 나가요. 딱 완전 있어 보이지. 10년 차에는 여행 한번 여행 통 크게 이렇게. 통 크게. 네. 약간 다녀와도 괜찮을 이번에 것 유럽 쪽으로 좀 갈까? 약간, 너무 좋아. 봉주르 봉주르 이러면서 프랑스에 가보고 싶으세요? 스위스? 정은이가 유학했던데 스위스래요. 네. 근데 그 가나 새끼가 스위스가 얼만큼 좋으면은 거기 들어오기 가서 싫어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했을까 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한번 여행을 좀 해볼까 이 정은이도 생각. 갔는데 못 가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슨 대한민국 나도 못 여권이면 가봤지만 나가실 수 같이 갈래요? 같이 갈까요? 네. 컨텐츠를 하나 찍을까요? 가요 같이. 스위스 겁나 비싸요. 그러면 나는 못 가. 비싼 데는 못 가. 제일 물가 비싼 곳 중에 하나예요. 스위스 가요? 네. 근데 정은이가 갔다 온 거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그게 다 인민들이 피 빨아가지고 간 거지. 아 새끼 어디 그러니까요. 가서 되질 않겠네. 좀 가나 새끼. 내년에 10년 차로 해서 음. 한번 기획해봐요, 진짜. 그니까 그래야 될 재밌겠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 타이밍에서 네네. 이제 슬슬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네. 이 조선족 비하 발언 사건이라고 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거의 뭐 베나TV 사태는 뭐 끝도 안 될 정도로.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뭐 이건 비하 발언이라고 할 것도 못 돼요. 왜냐면 제가 누구를 뭐 비하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개인을 비하하던 뭐든 그러니까 비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었어요. 관악구에서. 근데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굶어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탈북민으로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뭐 세상에 목숨 걸고 같이 이런 데 왔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왔는데 저렇게 굶어 죽는다는 게 웬 말이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쵸, 말도 안 되죠. 탈북민으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족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폭행하고 때리고 심지어 임신했을 때도 때려가지고 난 애가 장애인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죽었어요. 엄마랑 같이 굶어서 죽었어요. 근데 탈북민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탈북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 중국을 거쳐서 와요. 근데 저는 비록 그 대한민국 그 선교사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돈을 대줘서 대한민국에 정말 쉽게 왔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신매매 당한다던가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몰랐으면은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갑을 통해서 이만갑에서 나왔던 그 여성분들이 그 아픔을 그 여성분들이 입을 통해서 전 이만갑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그 막 이야기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미친 가나 새끼들이 아니냐. 정말 쓰레기들이다. 맞잖아요. 내가 거기서 없는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저는 나쁜 애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사실을 제가 말한 거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가격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되었죠. 이게 갑자기. 이제 하나의 사건화가 됐는데 저는 이게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니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냐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만갑에 나왔던 그런 그 사소한 사건들도 그 예능에 나왔던 거기서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은 조선족한테 받았던 피해, 그래 중국 사람한테 받았던 피해 피해 뭐 진짜
물론 방송이니까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베나TV에서도 탈북민 분들 여성분들 나와서 그 탈북 과정에서 억지로 끌려가서 뭐 결혼 생활하고 그렇죠. 뭐 진짜 폭행 당하고 어디에 묶였었네 갇혔었네 온 가족 그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 4명한테 다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런 그랬던 얘기들- 사실도 네. 있잖아요. 나 그거 저희도 이만갑에서 다 직접 들었어요. 얘기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정말 짐승 새끼들인가 할 정도로 정말 치가 떨린단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또 탈북민으로서. 그렇지만은 또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냐? 돈 받고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돈을 받고 도와주는 브로커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 받고 공안에다 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잡혀나가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돈 이제 그런 나쁜 놈들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까지 욕먹어야 되냐?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런 답이 나와야지. 왜 저를 비난하는가 이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해요. 되게 감정적이 돼가지고 네. 말도 되게 세게 그거 아프리카 TV였으니까 네네. 이게 그냥 뭐 북한 욕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그거 보면서 아 그래 탈북민이면 조선족에 대한 또는 같은 탈북민이 당했던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진짜 화가 나서 저럴 수 있겠다 그렇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뉴스화가 아니 난 되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국민청원 넣는 거 진짜 보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거는 좀 과한데 그리고 같은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한송이가 잘못했네 잘했네 그랬나요? 거짓말을 하네 쟤는 조선족한테 당한 것도 없으면서 왜 지가 열을 내냐 뭐 온갖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세상에. 이건 아닌데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저도 탈북민 분들을 많이 이제는 300명은 넘게 제가 그렇죠. 했거든요. 이 일을 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국인이든 조선족이든. 그리고 근데 솔직히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진짜 결혼해서 너무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분도 계셔요. 중국인 남편한테. 그런 사람들도 있어. 한족 분들도 착한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 또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랑 사는 언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전화 와서 이래요. 야, 우리 남편 너무 부끄럽단다 이러면서 저한테 또 전화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도 가만히 계셨는데 이게 찔려서 그런 건지. 왜냐면 찔려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같이 못된 짓 하다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너무 이제 찔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한 거다라고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국민청원 한 거는 좀 과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외국인들이 국민청원, 아니, 나 그거 웃기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이 한송어를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뭐야, 이거는. 근데 거기 웃기는 게 먼저 나 그거 보면서, 와, 대박이다. 내가 이 정도였어요. 약간 이런 느낌 즐겼어요. 아 정말. 즐겼어. 그것 때문에 이만갑도 잘렸다면서요. 아니죠. 나를 자를 수는 있죠. 응.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잘랐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 슬퍼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난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시끄러웠는데 그와 반면에 또 그걸 옹호하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어요. 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기보다는 내 삶을 즐기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즐겁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게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금 잘 내면 또 됐죠. 이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저 기부도 또 잘해요. 아 좋아요. 멋져요. 베나TV에도 기부할게요. 요즘 많이 우리 힘들대요. 여러분들 후원 많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당시에 그런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제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발언 때문에 뭐 어떤 조선족들이 뭐 피해를 봤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오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들부터 어떤 피해를 받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후회가 다 뭐예요? 당연한 걸 말했기 때문에 후회가
한 개도 없죠, 당연히. 후회는 무슨 후회? 불편한 사실이지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네. 왜 그거를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사건. 그리고 그 한때 저희 유튜브에 와가지고 어떤 댓글 달한 줄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다 잡아서 내갔다. 북한으로 보냈다. 맞아, 이걸 딱 맞아요. 보면은 그 협박성 댓글 보이시죠? 네, 네, 네. 딱 그거는 그 사람들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을 그렇게 다 잡아다가 북한에 북송시켰다. 이렇게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북송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위헌비헌 퍼뜨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탈북 여성분들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국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댓글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후회는 무슨 후회? 당연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응. 진짜 약간 방송인으로서의 기계가 보이네요. 그럼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픔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아픔, 북한 그 김정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나서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탈북민들이 나서서 막아주고 말해야죠. 왜냐면 유일하게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방패막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받은 여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삽을 한 삽이라도 떴나요? 뭐 했나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긍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이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코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해코지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장보경 PD님한테 돈 뜯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돈 뜯어먹은 나쁜 사람들.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악플도 많고 이래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걸 또 잘 이겨내신 것 네. 같아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게 보여서 네. 더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런 것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씩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선이 판단이 딱 서요. 지금도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 약간 앞으로 약간 목표?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아직도 이제 정착을 하자면은 좀 많이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내 유튜브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면서 힐링하면서 그냥 이것만 얘 유튜브 클릭만 하면은 그냥 웃음이 나온다.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그냥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메일로 PPL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잘. 왜냐면 그런 것들이 가끔씩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또. 이거 뭐지? 약간 상업적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웬만하면 전 그런 거 잘 안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 대놓고 앞광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을 하는 것이 목표. 그럼요. 네. 늙어 죽을 때까지 간속에 들어가면서도 생방할 거예요. 여러분, 전 이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거예요. 동무들은 이승에서 전 저승에서 만나요. 저승에서도 유튜브 하겠네. 저승에서 유튜브 할게요. 안녕.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방송을 하시는 걸로. 그럼요. 여러분들, 베나TV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저희 장보경 PD님이랑 저희 이렇게 제가 출연을 했는데요. 5년 만에 처음 이렇게 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신 분을 이게 그냥 서로 고생한 사람은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제가 또 베나TV 시청자님들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이 꽃가루 같은 것도 많이 날리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요. 그리고 더운데 또 맛있는 수박도 사 드시면서 건강한 일상 보내세요. 안녕. 네,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네요. 다음에 또 뵈야겠어요. 언제든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다양한 콘텐츠로 뵙는 그날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여행 컨텐츠 한번 해볼까? 해요. 일본 여행 어때요? 일본 여행.